네, 안녕하십니까. 201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6월 모의평가 지우가 원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문제가 뜨고 나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다가 혹시 EBS 기준으로 이제 오답률 이런 걸 봤더니 오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 오답률 70% 후반대인 문제들이 세 문제가 있더라고요. 후반대가 너무 먹는 문제들이. 그리고 이제 70%에 육박한 문제들도 많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조금 힘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어차피 이 문제를 통해서 학습을 해서 나중에 수능을 치기 위함이니까 오늘 이 내용들을 잘 학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자, 그림은 이제 플룸 구조를 나타낸 거네요. 그쵸? 내려가니까 A가 차가운 플룸입니다. 그쵸? 이렇게 올라오니까 B가 뜨거운 플룸이고요. 됐죠?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기억 A는 차가운 플룸이다. 맞고요. 자, B는 태평양의 화산섬. 보시면 이 뜨거운 플룸, 보통 이제 열점을 또 구성한다. 그쵸? 그래서 열점이 생기면 화산이 생깁니다. 그쵸? 화산섬을 만들죠. 하와이가 대표적인 화산섬이 되겠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자, B는 지각과 멘틀 아니죠.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서 형성된다는 거. 됐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기흥,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아주 쉬운 문제죠. 넘어갑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편경계 주변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모습인데, 자, A와 B는 각각 유문암질 마그마와 현무암질 마그마입니다. 자, 이거 선생님 맨날 강조했다, 그쵸? 이 해양지각이 녹으면 현무암질이 되고요. 대륙지각이 녹으면 유문암질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뭡니까? 맨 위에 이렇게 이 분출되는 거는 이 안산암질 마그마, 섞여서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SiO2 함량은 우리가 순서가 어떻게 되죠? 현안유 순서다. 그쵸? 현안유 순서로 이 유문암 쪽으로 갈수록 SiO2 함량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당연히 더 높겠습니다. 틀렸고요. 자, A는 B에 의한 열의 공급차. 이 A는 어때요? 지금 현무암이 녹으면서 지금 현무암이 녹지만 현무암질 마그마 여러분들 마그마 이름만 들어도 어때요? 뭐 이름만 들어도 좀 웃기긴 하지만 마그마 뜨겁잖아요. 그쵸? 이 마그마가 이게 뜨거워서 이렇게 마그마가 올라갑니다. 이 올라가면서 실은 이제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열의 공급 때문에 이 대륙지각이 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즉 이 B에 의한 열의 공급으로 생성될 수 있다가 맞는 얘기고요. 자, 제가 밀도 얘기한 이유가 바로 있겠다. 그쵸? 자, B는 같은 깊이에 있는 주변 멘틀 물질보다 어때요?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이 주변의 물질보다 밀도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D급도 같이 세트로 맞는 문제가 되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이거 혹시 모르겠으면 여러분들 수능 특강 개념을 한번 보시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어느 해역 A와 B에서 1년 동안 측정한 월별 표충 수온과 표충 염분이네요. 그쵸? 지금 표충 염분과 수온이네요. 그러면 이 지금 여기 있는 이 점선 있죠? 이 점선이 밀도가 되겠네요. 이것만 생각하면 되겠고, 당연히 이제 수온이 낮아질수록 염분이 높아질수록 밀도 커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커진다는 거 하나 체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A에서 해수 1kg에 포함된 염료의 총량. 자, 염료의 총량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염분은 푸수 단위인 게 이 1000g 단위죠. 그죠? 즉 1kg 단위이기 때문에 그냥 염분을 보라는 거죠. 자, 4월하고 11월 염분 누가 더 높습니까? 당연히 11월이 더 높네요. 그쵸? 그럼 4월이 11월보다 많다가 틀린 말이고요. 자, 수온의 연결차는 어때요? 수온 연결차는 이 분포폭을 보면 되겠죠. A는 분포폭이 이만큼 되고요. B는 분포폭이 이만큼 됩니다. B가 좀 분포폭이 좁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교차는 A가 B보다 큽니다. 자, 그 다음에 1월과 7월의 표층 해수의 밀도 차이. 자, 이 밀도 차이 일단 잠깐 지워볼게요. 자, 이 밀도 차이는 어떻습니까? 1월과 7월에 이 점선 칸수를 몇 칸 가는지 보면 되겠죠. 지금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갔네요. 자, 그 다음에 B는요. 7월과 1월. 지금 보시면 일종 라인이 있으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밖에 안 갔습니다. 즉 밀도 차이는 A가 B보다 더 크다가 되겠다. 그쵸?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자, 위성 영상에 나타난 구름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네요. 자, 오늘 같은 시간 관측되는데, 가시 영상이 보인단 말은 일단 낮 시간대라는 거. 이거는 이제 매번 나왔으니까 이제 모르시면 안 되겠다. 그쵸? 자, 그래서 일단 기억 바로 22시가 기억에 해당한다. 바로 탈락이죠. 밤에는 가시 영상이 완전 시커멓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쵸? 즉 이제 구름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보시면요. 가시 영상에 표시된 영역 A와 이 B의 밝기를 보면 되겠는데, 자, 보세요. 제가 이거 외우라 했죠. 희고, 밝다,
이게 바로 뭐라 했죠? 제가 흰색 나타내는 거는 가시광선이고, 그다음 밝은 거는 이제 적외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했죠. 그죠? 흰 모습 가시광선이 바로 두껍다. 그쵸? 희고 밝다, 두껍고, 그 다음에 높다. 이렇게 세트로 외워놓으라 했습니다. 그쵸? 이거 세트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니은. 구름이 감싸면 태양 복사에너지 세계에 따라. 자, 가시 영상은 우리가 이제 복사에너지, 태양 복사에너지에 따라서 이제 세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두꺼울수록 더 복사에너지를 많이 반사하기 때문에 흰색으로 나타나는 거군요. 됐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자, 디귿. 구름 최상부의 온도는, 자, 이 구름 최상부 온도 A랑 B를 보시면요. 저거 항상 어둡고 밝은데, 자, 어두운 쪽이 구름의 높이가 낮아요. A가 낮고, B가 높은데, 여러분들, 낮은 쪽과 높은 쪽 중에 누가 더 기온이 높습니까? 당연히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더 낮기 때문에 기온이 바로 A가 B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즉 구름 최상부의 온도도 당연히 A가 B보다 높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기온을 생각하면 된다 했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북태평양 아열대 순환을 이루는 주요 표층회로가 흐르는 여기네요. 자, 이 북태평양 아열대 순환은 여러분들이 해류를 다 아셔야 돼요. 자, A는 이제 쿠로시오 해류고요. 이 위로 가는 거는 북태평양 해류고, 그 다음에 C는 캘리포니아 해류고, B는 북적도 해류입니다. 됐죠? 북태북적이라고 적어줄게요. 됐습니까? 자, A 쿠로시오 해류 맞고요. 자, 쿠로시오 해류가 난류죠. 캘리포니아 해류가 한류입니다. 그치요? 자, B에 흐르는 해류, 자, 무역풍이 몇이죠? 0도에서 30도 대가 무역풍 때잖아요. 그래서 B에 흐르는 해류는 무역풍에 의해 형성된다 맞고요. 자, C에 흐르는 해류는 난류가 아니고 한류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6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우리나라 관측소에서 이제 피에서 어느 태풍의 영향을 받는 동안 관측한 기압과 풍속과 풍향의 변화네요. 자, 이제 보시면 이 중간으로 갈수록 지금 줄어들었다가 증가한 게 있죠. 이 선이 기압이 되겠고요. 자, 풍속은 일정하게 변하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풍속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지글지글한 모양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점점점점 찍힌 게 방향은 확실히 정해진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따라 발음이 이렇게 꼬인지 모르겠네요. 그쵸? 자, 바람은 이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이게 풍향이네요. 그쵸? 됐나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태풍의 중심과 P 사이의 거리는 T1이 T2보다 가깝다. 자, 어떻습니까? 자, 중심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기압이 낮으니까 기압을 보면 되겠죠. 기압이 T1이 T2보다 더 높기 때문에 거리는 당연히 T2가 더 가깝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고요. 자, P에서의 풍속은 T2랑 T3 비교하면 됩니다. 풍속 누가 더 셉니까? T3가 더 세죠. 그래서 T2가 더 느리다가 맞는 말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T1에서 T4 동안 P는 안전반원. 자, 이 안전반원 보시면요. 이 풍향을 보시면 됩니다. 자, 남동풍으로 갔다가 이 남풍으로 넘어갔다 남서풍인 거죠. 남풍으로 갔다가 남서풍. 이렇게 돌리면 되겠죠. 이 방향 이렇게 돌리면 바로 시계 방향입니다. 즉 시계 방향이니까 안전반원이 아니고 위험반원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거네요. A, B, C는 건열하고 기절감 포획감이네요. 그쵸? 아, 지금 부정한 위에 있는 게 A가 기절감이고요. B는 건열의 모습 나타나네요. C는 이제 관이밤에 의해서 포획됐으니까 포획감입니다. 자, A는 C보다 나중에 형성되었다. 자, 보시면 이 밑에 벌써 부정한 면 있고 부정한 면 있기 때문에 C 관입하고 그러니까 실은 이 C가 관입했는데 이 포획감이 관입함이 생기기도 이미 이전 건데 이미 또 여기 단층 잘리기도 했고 일단 그냥 A가 C보다 나중에 생성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자, 이건 너무 쉬운 문제 물어봤네요. 그쵸? 그래서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자, 니은 B는 지층의 역전 여부. 자, 지층의 역전 여부 판단하는데 건열 쓰인다. 그쵸? 이렇게 되면 역전이 안 된 거지만 이런 모양이 나오면 역전된 겁니다. 그래서 역전 여부 판단 활용되는 게 맞고요. 자, 단층 F랑 F'은 상반이 하반에 대해 위로 이동하였다. 자, 상반 하반 구하는 거 제가 어떻게 한댔죠? 단측면을 이렇게 그대로 따라가시고 이 단측면이 위를 바라보는 쪽이 상반입니다. 그런데 상반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내려가고 있죠? 상반이 하반에 대해 아래로 이동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주계열성 S. 자, 항상 주계열성 물어봅니다. 왜요? 태양하고 비교하기 위해서죠. 자, 생명 가능지대를 물어봤는데, 자, 태양의 생명 가능지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아는 이 태양에 대해서는 제가 다 외우라 했잖아요. 태양의 생명 가능지대도 아셔야 됩니다. 이 정보는 태양은 정해진 정보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태양은 우리나라이죠. 우리 지구죠. 그죠? 우리나라 맞긴 맞네요. 그죠? 우리 지구의 이제 항성이기 때문에 태양에 대한 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태양의 우리 지구의 중심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광지대가 중심별로부터 1.0 AU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 이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과학지대가 1.0AU보다 더 앞에 있네요. 그쵸? 그렇단 말은 태양보다 더 어떤 별이다? 아, 이 주기활성 S는 더 어두운 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어두운 별이란 말은 즉 뭡니까? 절대 등급이 어떻다?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쵸? 즉 S가 태양보다 크다가 맞는 얘기고요. 자, 생명가든지대의 폭은 여러분들 이 생명가든지대의 거리 폭이 다 어떻습니까? 밝기, 중심별의 밝기에 비례합니다. 그렇죠? 밝기가 밝을수록 거리도 더 멀게 나오지고요. 생명강시대가 그 다음에 폭도 더 커집니다. 넓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오늘따라 이게 말이 되게 꼬입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자, 니은 아무튼 니은은 지금 어때요? 이 태양보다 더 어두운 별이기 때문에 폭이 당연히 좁겠죠. 틀렸습니다. 자, 디귿 중심별로부터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 동안 받는 에너지 다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 당이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냥 표면 온도에만 비례하면 된다 했죠. 표면 온도에 4제곱에 비례한다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때요? 그냥 기역하고 지금 지구를 보면 되는데 얘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 기역하고 지구는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태양에서 생명강지를 기점으로 보면 되겠죠. 우리는 지금 생명강지대에 있지만 기역은 생명강지대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당연히 더 에너지를 더 많이 받겠다. 그렇죠? 그래서 기역이 지금보다 적다가 아니고 더 많이 받겠다가 맞는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다음 9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서로 다른 해령 부근의 해역 A와 B에서 측정한 해령 중심 축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해양 지각의 연령과 이제 고적이 줄무늬 분포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래프는 자주 많이 보셨다. 그쵸? 하지만 이 그래프 조금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뭘 물어보는 건지 모르니까 한번 침착하게 해석해 볼게요. 자, A에서 기역 구간. 자, 그러면 보세요. A에서 기역 구간은 A랑 기역이 만나는 요 지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요 지점 이렇게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아, 여기 흰색이 돼 있네요. 즉, 여기 보시면 어때요? 이 0년, 그 연령이 0년인 이 색칠된 요게 바로 정자극기고요. 색칠한데 흰색이 바로 역자극기입니다. 됐죠? 그러면 지금 기역은 어때요? 지금 역자극기가 돼 있죠. 기역의 A는요. 그래서 역자극기 생성된 게 맞고요. 자, B에서 평균 수심은 어떻습니까? 자, 평균 수심은 당연히 여기 어때요? 기역 구간은 여기가 해당할 거고요. 니은 구간 여기에 해당하는데 연령이 당연히 많아질수록 해령이 점점 바깥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기역 구간이 니은 구간보다 더 얕겠다. 그쵸? 더 갈수록 더 이제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수심이 더 깊어집니다. 됐죠? 자, A 기간 동안 기록된 해양 지각의 고지각의 줄미포는 어떻습니까? 자, 같은 연령 동안 A는 거리를 이만큼 갔고요. 같은 연령 동안 B는 거리를 이만큼 갔습니다. 즉 이만큼과 이만큼 중에 누가 많이 갔습니까? B가 더 많이 갔다. 그쵸? 즉 어때요? 더 많이 갈수록 고지각의 줄무늬의 폭이 더 넓어지겠다. 그쵸? 그래서 A가 B보다 더 넓다가 아니네요.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생물 과해수와 대멸종 시기의 ABC 나타낸 거네요. 자, 이 대멸종 시기 딱 보이죠? 그죠? A가 바로 고생대 시작점, B가 중생대 시작점, C가 신생대 시작점이겠다. 그쵸? 자, 기역은 육상생물과. 이거 육상생물인지 해양생물인지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보면요. 고생대에 이제 실룰 이야기가 돼야지만 육상식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전까지는 전부 다 해양생물밖에 없었습니다. 즉, 그래서 이전에도 존재했던 기역이 바로 해양생물이 되겠고요. 자, 니은이 바로 육상생물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문제 풀어봅니다. 자, 기역은 육상생물 과해수가 네, 아니죠. 자, 니은 A와 B 사이에 생성된 지층은 완종녀석. 자, 이 고생대에서 이 중생대 사이. 근데 생각해보면요. 완종류는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 조개잖아요. 그렇죠? 조개 같은 애들인데 지금도 조개 화석이 아니 뭐 화석이라고 지금도 조개가 있잖아요. 이 고생대에 나왔기 때문에 조개는 이 당시에 생성된 지층에서 당연히 발견입니다. 보통 우리가 완종류 화석 같은 경우는 이제 시상 화석으로 많이 표현을 하기 때문에 발견이 지금도 발견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B와 C 사이에 대사형 형성됐다. 자, 맞죠? 여러분들 대서양 형성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대서양 형성은 알아두셔야 되죠.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생겼습니다. 자, 판게아 분리는 언제부터요? 중생대부터요. 그렇죠? 중생대 초부터기 때문에 B와 C 사이에 대서양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가 맞는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11번 문제 당황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 지구 자전축 문제, 이 공정 궤도 문제 나올 때 항상 현재 시점에 지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외워놓으라 했다. 그쵸? 그럼 바로 그리셔야 됩니다. 현재는 이제 북반구에서 근일점이 겨울이다. 즉 이렇게
반대 방향 보고 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라는 거. 현재 자전축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현재는 북반구는 겨울인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보시면요. 이 북극이 지금 여기가 우리 보세요. 원래 지금 북쪽에서 바라봤다 칠게요. 북쪽에서 바라봤다 쳤을 때 지금 자연축이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북극이 조금 왼쪽에 치우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축이 반대로 이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북극이 여기 잡히는 거고요. 됐죠? 이게 1번으로 두고 2번으로 둘게요. 2번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어떻습니까? 자전축 방향이 반대로 되면 북극이 요걸 보겠다. 그쵸? 반대 방향 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면 3번 본다는 거죠. 좀 이해 갔습니까? 그걸 지금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들 직접 한번 손을 펴가지고 한번 돌려보시면 됩니다. 연필 있죠? 연필 가지고 이렇게 돌려보시면 무슨 느낌인지 알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한번 돌려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우리 지구 세차운동. 근데 또 센스가 이 세차운동 보라는 이유가 세차운동 이외의 요인 변하지 않는다 가정이기 때문에 세차운동 보라는 겁니다. 그쵸? 자, 세차운동은 26,000년 주기라는 것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 기억인식은 어떻습니까? 자, 세차운동의 방향은 이 공전 방향의 반대 방향입니다. 즉, 그래서 지금 공전 방향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단 말이에요. 즉, 세차운동 방향 그럼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돌겠다. 그쵸? 그래서 1에서 2로 바뀐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1에서 2로 바뀌어야 되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P에 있을 때 지금 기역시기를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자, 기역시기는 밑에서 보겠습니다. 자, 지구가 P에 있을 때 어떻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연축이 이쪽 방향 보고 있는 겁니다. 그쵸? 좀 제가 입체적으로 못 그리지만. 자, 그러면 이거 이전에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가 지금 어때요? 이쪽 방향도 그대로 여기를 보잖아요? 그쵸? 30도에는 북반구이기 때문에 우리 북반구 바라보는 방향이란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이 방향을 보고 있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기역인 시기에 여기가 지금 여름이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여름이 되기 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동했으니까요. 여름이 되기 전이니까 당연히 봄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기억이 맞는 내용입니다. 한번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천천히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일 때가 당연히 가을이겠고 여기로 올을 때가 겨울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돌고 돈다는 거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구가 P에 위치할 때, 자, 계속 지금 P에 위치할 때를 보는 거네요. 이거 잠깐 지울게요. 자, P에 위치할 때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의 지향은, 자, 현재랑 니은식이 보는데, 자, 어때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건 되게 재밌는 문제죠.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의 지향은 실은 어떤 거에 해당합니까? 그냥 거리만 보면 되잖아요. 자, 자연축 방향이 바뀌건 말건 간에 지금 자연축 방향은 바뀌었지. 지구 전체를 닿는 이 면적, 이 지구 전체 면적은 차이가 없잖아요. 그쵸? 왜? 지구는 둥글기 때문이죠. 그 구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리가 일정하기 때문에 즉 얘들은 우리가 실제로 20률이 맞게 됩니다. 거리 일정이기 때문에 복사의 지향도 일정합니다. 그대로. 됐습니까? 얘들을 바꾸려면 20률이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0도 S에서 기온의 연교차. 자, 기온의 연교차를 또 보시고 이건 남반구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이거는 현재랑 니은만 비교하면 되는데 자, 현재를 제가 잡으면 좀 쉽겠죠. 그쵸? 자, 현재는 지금 남반구니까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남반구는 현재는 여름인데요. 자, 여름일 때 태양과의 거리가 더 가까우니까 여름이 더 더워요. 아, 그리고 반대로 이쪽 방향은 겨울이잖아요. 지금 남반구 이쪽 방향이다 했겠네요. 자, 그럼 겨울은 반대로 어떻습니까? 더 춥습니다. 그렇단 말은, 아, 어때요? 당연히 연교차가 현재가 더 크겠죠. 그래서 이것이 더 틀린 말이고 정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1번 문제 한번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 이해해 보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중앙태평양 적도본 해역에서 관측한 남적도해류의 서쪽으로 향하는 방향의 유속입니다. 그쵸? 아, 그럼 이렇게 무역풍에 의해서 지금 서쪽으로 부는 거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 유속이 빠를수록 어떻습니까? 더 라니냐 현상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쵸? 자, 그럼 어때요, 지금? 유속이 이쪽이 더 빠르죠, 나 쪽이. 아, 그래서 나가 라니냐고요? 가가 조금 느리지 않습니까? 가가 엘니뇨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적도 부근의 서태평양 해수면 높이. 자, 해수면 높이는 어때요? 이 무역풍이 이 오른쪽에 동태평양에 있는 이 물을 다 밀어버렸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라니냐거든요. 그러면 가가 나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항상 헷갈리니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가가 나보다 크다? 지금 보세요. 가일 경우 하나 봅시다. 자, 그럼 가일 경우는 엘니뇨잖아요. 그럼 엘니뇨일 때는 동태평양 해수면 높이가 일단은 많이 안 미니까 조금 높아요. 그럼 그쵸? 서태평양은 상대적으로 일단은 뭐 변화를 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동태평양만 보는 겁니다. 그럼 나일 때는요? 얘가 가고 나일 때는 더
낮겠다. 그쵸? 그러면 큰 거를 뺄 때가 더 크겠습니까? 작은 거를 뺄 때가 더 크겠습니까? 당연히 작은 거를 뺄 때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됐죠? 이런 거 있을 때는 하나만 보시는 게 제일 핵심입니다. 둘 다 보시면 헷갈려요. 자, 니은. 적도 부분에서 동태평양. 자,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가랑 나를 볼게요. 가나. 자, 이것도 보기 쉬운 거 동태평양 보면 되잖아요. 자, 엘니뇨일 때 동태평양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름에 우리는 보통 무슨 기압? 저기압이다. 그쵸? 자, 나는요. 라니아니까 기온이 낮춰지죠? 기온이 내려가죠? 그러면 고기압입니다. 즉, 누가 큽니까? 분모가 더 가가 작아졌잖아요. 즉, 가가 더 큽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동태평양 적도역 부분에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자,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이거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죠? 용숭이 밀고 올라온다. 즉, 라니냐는 용숭이 많이 밀고 올라오기 때문에 더 얕고, 엘니뇨는 용숭이 많이 못 밀고 올라오기 때문에 더 깊다. 이렇게 했죠. 즉, 어떻습니까? 가가 나보다 더 깊겠습니다. 정답은 2번 니은이 되겠죠.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자, 13번 문제. 자, 그림은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항상 태양 정도인 별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주기열 단거의 어떤 시기부터 이제 헬륨 핵융합이 끝난 시기까지 자, 이제 수소 핵융합이 아니고 헬륨 핵융합까지 지금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수소 핵융합이 끝나고 나서 헬륨 핵융합이 진행되겠다. 그렇죠? 자, 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 질량비가 무슨 질량비예요? 헬륨의 질량비잖아요. 그러면 이 헬륨이 최대가 됐을 때가 바로 이 수소 핵융합이 지금 끝났을 때죠. 그쵸? 수생력 끝나고 지금 헬륨이 줄어들 때가 바로 여기가 헬륨 핵융합 반응 시작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표면 온도는 어때요? 지금 이것도 보세요. A랑 B를 물어봤는데 점점 표면 온도는 표면 온도 말고 중심핵 온도 보는 게 쉽겠다. 그쵸? 자, 중심부 온도는 어때요, 지금? 점점 온도가 올라간다 했다. 그쵸? B 쪽이. 그러면 A는 당연히 또 낮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A가 B보다 크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이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B일 때의 별 전체에서 수소 핵융합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은 헬륨형 여차 어때요? 지금 B일 때는 지금 수소 핵융합이 다 지금 어떻습니까? 종결됐는데요. 자, 그런데 봐봐요. 헬륨 핵융합이 아직 시작됐습니까? 안 시작됐습니까? 아직 시작이 안 됐다. 그쵸? 그래서 일단 얘가 지금 질량비가 헬륨이 지금 거의 100에 육박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수소 핵융합이 조금 남아있거든요. 헬륨 핵융합이 시작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즉, 헬륨 핵융합이 지금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소 핵융합 에너지 생성량이 더 많겠다. 그쵸? 됐죠? 자, 디귿. 중심액에서 수소가 차지한 질량은 탄소가 차지한 질량. 자, 여러분들 헬륨 핵융합 반응의 결과물이 바로 탄소입니다. 즉 C는 헬륨 핵융합 한창 진행했으니까 C가 더 높고요. A는요, 그럼 0입니까? 또 0은 아니죠. A는 낮습니다. 왜요? CNO 반응 때문에 여러분들 CNO 반응 때문에 중심액에 탄소가 존재는 해요. 그쵸? 아무튼 A가 C보다 더 큰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다. 그쵸? 됐나요? 넘어갑니다. 자, 14번. 자, 표는 별 가나다의 물리량이네요. 자, 지금 광도계급 5니까 얘가 바로 주기혈성이고요. 태양보다 반지름이 크네요. 그러면 당연히 태양보다 온도가 어떨까요? 더 높겠죠. 그러면 온도가 높은 파장은 온도에 무슨 비례? 반비례한다. 그쵸? 그래서 이게 기역은 1보다 낮겠다. 됐죠? 기역은 바로 틀렸고요. 자, 가는 태양보다 어때요? 더 반지름이 크고 온도가 더 큰 애잖아요. 즉, 그러면 CNO가 더 많아지겠다. 그쵸? 가가. 됐죠? 그 다음에 태양은 C노가 더 적기 때문에 당연히 가가 태양보다 더 작다가 맞는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광도를 보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일단 가나다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가는 제일 큰 걸 알 수 있겠다. 그쵸? 왜요? 온도도 높고, 그쵸? 그 다음 반지름도 일단 되게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가는 제끼시고, 우리가 나랑 다만 비교하면 되겠는데요. 자, 지금 비율을 보세요. 파장이 5대 6 비율이란 말은 저는 이제 어떻게 바꿀까요? 온도로 바꾸면 되겠죠. 온도가 6대 5 비율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반지름은 여기가 5대 6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광도를 구할 때 어때요?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표면도 4제곱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나는 어때요? 반지름은 5의 제곱이고 표면도는 6의 4제곱이고요. 자, 다는요? 반지름이 6의 제곱인데 표면도는 5의 4제곱이에요. 그쵸? 당연히 낮 쪽이거는 광도가 더 크게 나타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 가장 작다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15번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동일한 시선 방향에 놓여 있는 외부 은하입니다. 동일한 시선 방향이란 조건 줬다는 말은 우리가 거리만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쵸?
자, 거리는 즉 뭐에 비례합니까? 후퇴 속도에 비례하죠. 그쵸? 거리가 더 멀수록 우리는 이제 이 후퇴 속도가 더 커진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쵸? 지금 그거를 사용하라는 문제입니다. 됐죠?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적색 편이량을 주고 또 이제 은하까지 거리를 줬네요. 그러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있죠. 뭡니까? 바로 후퇴 속도를 구할 수 있죠. 우리 계산 공식을 알잖아요. 그쵸? 그럼 제가 이 후퇴 속도를 구해서 한번 써봅시다. 자, 후퇴 속도 V를 구하는 공식이 뭐가 있죠? V는 H 곱하기 R이 있습니다. 그쵸? H는 허블 상수고 R은 거리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 거리 12를 줬기 때문에 바로 VA를 구할 수 있겠죠. 자, VA는 몇이 되죠? 허블 상수 70이잖아요. 70 곱하기 12 했기 때문에 자, 단위는 우리가 km/s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840이 되겠네요. 아, 여기 그럼 840을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기억이 바로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후퇴 속도를 구하는 또 다른 공식이 하나 더 있다. 그쵸? 뭡니까? 바로 편의량을 이용하는 방법. 람다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 빛의 속도 이걸 또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VB를 또 구할 수 있겠네요. 그쵸? 자, VB를 한번 구해볼까요? 이 적색 편의량을 줬으니까요. 그쵸? 적색 편의량이 지금 뭐예요? 이거거든요. 지금 람다 왜 델타 람다 지금 요 얘기입니다. 그쵸? 자, 가보겠습니다. 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다가 자, 그 다음 빛의 속도 이 친구 줬습니다. 그쵸? 얘를 곱해주면 됩니다. 3 곱하기 10의 5승을 주면 되는데 여기 10의 3승 날라가면 10의 제곱만 남고요. 5.6을 그려 바꾸면 560에 곱하기 3이네요. 그쵸? 아, 560에다 곱하기 3을 하면 6, 30, 5, 35, 1680이네요. 아주 예쁜 숫자가 나왔네요. 그쵸? 얘 바로 몇 배? 2배가 되겠다. 그쵸? 아, 그래서 흡수도 1680이고요. 거리가 몇 배다? 그러면 여기가 거리가 2배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 거리를 바로 잡으면 되겠죠. 몇으로 줄까요? 그냥 24로 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거리가 지금 2배 차이 나니까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또 문제 풀어보면 자, 이제 기역은요. 그런데 지금 겉보기 밝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겉보기 밝기는 이제 우리가 소문자 L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공식 알고 있죠? 겉보기 밝기는 뭐에 반비례합니까? 바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거리가 2배니까 즉 밝기가 몇 배 될까요? 4분의 1배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기역은 2분의 1이 아니고 4분의 1이죠. 틀렸습니다. 자, 디귿. B에서 관찰한 C의 적색 편이랑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VC를 또 구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이제 그럼 VC는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왜요? 우리는 이 밝기 값을 알기 때문에 거리를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때요? 지금 A랑 B를 바로 비교해볼까요? 자, A랑 B를 한 칸 비교해보면 지금 A랑 C죠. 네. A랑 C를 비교해보면 이 C는 지금 밝기가 몇 배 된 거예요? 지금 4배의 제곱배가 된 거잖아요. 즉, C가 A보다 몇 배가 가깝다? 4배가 가깝습니다. 그러면 C는 바로 은하까지 거리가 3이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후퇴속도 바로 알 수 있죠. 이 비율 그대로 적용해서 몇이 되죠? 840에 4를 나누면 210이 되겠네요. 그쵸? 아, 그러면 우리 VC는 210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210을 또 구해보면 됩니다. 어떻게 되죠? 이 적색 편이랑 우리 모르는 값 x고요. 저 얘를 x로 둘게요. 이 x고 곱하기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의 5승을 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3, 21 날라가고 70에다가 10의 5승이 옆으로 넘어가면 70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인데 x가 즉 우리는 x값 VC는 뭐랑 똑같습니까?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에요. 그러면 얘랑 바로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과 비교해보면 당연히 얘가 더 작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역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자, 그림은 은하 A와 B에 존재하는 이제 O형 주결성의 개수와 이제 은하 형성부터, 그쵸? 은하 형성부터 생성된 별의 누적 질량을 120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나타낸 거네요. 그쵸?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별의 누적 질량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래프를 어떻게 생각하셔야 됩니까? 이 그래프 놀랍게도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출발점이에요. 왜냐면요. 이쪽 이렇게 증가해야 되거든요. 점점 누적 질량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놀랍게도 120억 년 전이고요. 그러면 이 점선도 여기가 120억 년 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점이 지금 현재가 되겠고요.
여기는 지금 아마 좀 더 올라가 있겠죠. 그쵸? 아무튼 여기가 지금 현재 뭐 나오지는 않았겠죠. 정확하게는. 일단 이 정도로 현재로 그냥 둡시다. 됐습니까? 자, 이거 여러분 점 찍었다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을걸요. 자, 가볼까요? 그러면 120억 년 전부터 110억 년 전까지 생성된 별의 누적 질량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자, 지금 A는 얼만큼 생겼어요? 요만큼만 생겼는 거죠. A는. 그쵸? 근데 B는요. 지금 이만큼 지금 생겼잖아요. 보시면 이만큼 B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가 맞는 얘기고요. 자, 니은. 현재 은하를 구성하는 주계열성의 평균 광도는, 자, 그럼 A랑 B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자, A와 B는 뭐예요? 나선 은하와 타원 은하인데, 자, 우리는 기출에서 많은 개념을 배워왔죠. 어떤 개념입니까? 타원 은하는 과거에 엄청 많이 생긴 게 타원 은하예요. 그쵸? 아, 과거에 지금 10억 년 만에 엄청 많이 생겨버렸네, B가. 즉, B가 바로 타원 은하고요. A가 나선 은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은하를 구성하는 평균 광도는 나선 은하가 지금 더 큽니다. 그쵸? 그래서 A가 B보다 더 크다가 맞는 말이고요. 자, 현재 은하의 질량에 대한 성가물질 질량도 어떻습니까? 나선 은하가 더 많다 했다. 그쵸?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가 맞는 얘기죠. 정답은 5가 됩니다. 됐죠?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 하나만 해석할 줄 알았다면 나머지는 완전 쉬운 개념 문제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17번입니다. 자, 오랜만에 보는 고의자기 문제네요. 그쵸? 자, 고정된 열점 P에서, 자, 일단 포인트입니다. 열점은 고정돼 있습니다. 이거 좀 중요합니다. 열점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즉, 생성되는, 즉, 어때요? 이 화산섬 ABC가 생성되는 위치는 원한다? 생성, 즉, 위치. 곧, 뭐가 일정합니까? 위도가 항상 일정하단 말은, 즉, 뭡니까? 복각이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거 하나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거 항상 나오는 방식의 문제죠. 자, 보세요. 지금 이 P랑 현재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현재 이 고지작이 극이 이 지작이 북극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현재 지작이 북극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정확하게 90도에 있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이 P까지 지금 현재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죠? 이거 좀 파란색 표시할까요? 이만큼 지금 떨어져 있는 거리가 지금 여기는 30도고 여기가 90도잖아요. 그래서 60도만큼 떨어지게끔 맞춰주면 됩니다. 그러면 50, 100만 년, 그죠? 5천만 년 전이죠? 5천만 년 전일 때도 똑같이 60 거리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한 칸이 지금 15도예요, 여러분들. 이 한 칸 15도라는 거 알 수 있겠죠? 60, 75, 90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이만큼 그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한 칸 그대로 내려가서 보시면요. 여기에 A가 그대로 찍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B는요, 어때요? B도 이 거리 그대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 거리 그대로 한 칸 유지해서 B가 여기 찍고요. 그 다음에 C가 어디 있습니까? 요 밑에, 이거 한 칸보다 좀 더 왔죠? 반 칸 왔죠? C가 이렇게 찍힌 겁니다. 됐죠? 이렇게 화산섬이 현재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 풀어볼게요. 고지역의 복각의 절대값. 자, 여러분들 이거 기억 보기 많이 낚이시면 안 돼요. 고지역의 복각의 절대값은 얘를 뭐랑 똑같아요? 지금 위도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데. 근데 뭐예요? 고지작이니까 생성 당시의 위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즉 A랑 B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바로 일정하다 이렇게 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틀린 말이고요. 됐죠? 자, 판 이동도 너무 쉽죠? 그쵸? 이 100에서 75만큼 이동 거, 75에서 50만큼 이동한 게 당연히 75에서 50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동 속도는 얘가 당연히 더 느리겠죠? 맞는 말이고요. 자, C는 현재 어디 있습니까? 지금 0도보다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남방구 위치한다가 맞는 말입니다. 이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여러분들 이 고지하기 문제는 가볍게 풀 줄 아셔야 됩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이제 대망의 이 오답률이 높은 이제 18번, 19번, 20번이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 이 문제들 다 만만치 않지만 한 단계 한 단계씩 겪다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풀이 과정을 천천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꼼꼼히 꼭 읽으셔야 됩니다. 자, 표준 우주 모형에 따라 팽창하는 우주에서, 일단 팽창하는 우주라는 거죠. 그냥 표준 우주 모형. 우리는 이제 이 팽창 우주 알고 있다. 그쵸? 그 우주에서 우주 팽창 속도와 우주 구성 요소의 상대적 비율인데, 자, 여기서 문제의 포인트였죠. 이걸 제대로 안 읽으신 분들은 많이 낚였을 거예요. T1과 T2는 과거에 서로 다른 시기네요. 그쵸? 아, 얘들은 그럼 미래 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선생님, 이거 좀 이상한데요? 우주 팽창 속도는 점점 커지잖아요. 지금 우리는 왜? 우리 지금 현재 가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만 생각했으면 여러분들은 조금 되게 1차원적인 사고, 좀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조금 개념을 꼼꼼하게 안 보신 겁니다.
자, 우주 팽창 속도가 당연히 지금 현재보다 미래로 갈수록 더 증가하는 것은 맞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암흑 에너지 양이 점점 많아지면서 증가하는 거고요. 우리 우주 팽창 속도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한번 꼭 보세요. 잠깐 멈추시고요. 수능 특강 당연히 문제 있을 것을 찾아본 거죠. 196페이지에 선생님 뭐 이런 거 다 외우진 않아요. 그쵸? 12번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좋을 것 같아요. 그 그래프를 보시고 잠깐 멈추시고 그 그래프를 보시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잠깐 멈춰보세요. 됐죠? 자, 이제 잠깐 멈춰보고 오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자, 그래프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속도가 증가, 즉 속도가 처음에는 엄청 빨랐다가 감소했다가 다시 속도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왜요? 우주가 급팽창 때문에 초반에 속도가 엄청 빨랐거든요. 그래서 우주 속도가 현재보다 조금 더 빨랐던 시기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과거에도. 아, 그렇단 말은 이 T1을 미래로 보지 말라는 얘기라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이 T1하고 T2가 과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되겠죠? 과거에서 현재까지 할 때 진행하는 이 경향성을 보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보세요. 에너지, 즉 우리가 암흑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에서 현재로 올수록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물질들은 어떻습니까? 물질들은 과거에서 현재로 올수록 다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보세요. 경향 한번 볼까요? 자, 증가가 그러면 곱하기 1개, 감소가 곱하기 2개가 나오게 지금 배치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어때요? 감소가 2개 나오려면 일단 이렇게 되면 감소. 이거 맞네요? 얘 어때요? 증가. 아, 바로 지금 답이죠. 그래서 A가 바로 뭐예요? 암흑 에너지가 되겠고요. 자, B가 그런데 선생님 그럼 물질 중에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 누가 많습니까? 항상 암흑 물질이 더 많아요. 그래서 B가 바로 암흑 물질이 되겠고요. C가 바로 보통 물질이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문제 푸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점점 지금 암흑 에너지는 점점 증가하고 얘들은 점점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T1이 T2보다 더 과거의 시기에 맞다는 말이죠. 됐죠? 그래서 기억이 맞는 얘기고요. 자, 우주를 현재 팽창시킨 요소는 제가 아까 말했죠. 현재는 뭐 때문이다? 팽창이 바로 암흑 에너지 때문이다. 그래서 A 때문이다가 맞는 얘기입니다. 자, 우주 팽창 속도는 T1, T2보다 당연히 어떻습니까? 지금 보세요. 과거에서 지금 엄청 컸다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죠. 즉 1.2보다 더 작겠다. 그쵸? 아마 여러분들이 디귿 때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선생님 에너지가 더 많으니까 팽창 속도가 더 T2가 더 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면 많이 틀렸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그래프 꼭 보셨어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입니다. 와, 이게 되게 무서운 복이었죠. 정답은 3번입니다. 됐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어느 외계 행성계에서 중심별과 행성이 이제 공통 질량 중심에 대하여 이 원궤도를 공조할 때, 자, 이 문제는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충분히 학습하셨어야 돼요. 아마 작년 신모였나 이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아마 제 이 해설 강의 영상에도 있을 거예요. 자, 이 중심별을 행성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가린단 말이에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 밝기 변화량을 주는데 여기서는 변화량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고 구하라는 얘기다. 그쵸? 자, 그런데 보세요. 이건 시간을 봅시다. 우리가 이 중심별을 이 조그만한 행성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가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그만한 행성의 반지름이 이 행성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들어가는 과정 중에서는 조금 덜 가려졌다가 완전히 들어갔을 때가 다 가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렇게 했다가 다시 또 나오는 거, 이걸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됐죠? 그럼 이 시간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은 완전히 가려진 요 시간만 지금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쵸? 완전히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은 총 몇 t예요? 10t만큼 되지 않습니까? 됐죠?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는 시간이 지금 몇 t만큼 들어간 겁니까? 들어갈 때 t만큼 들어간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 완전히 지금 들어가 있는 시간이 10t고 지금 들어갈 때 t만큼 걸리는데, 자 봅시다. 그러면 이 완전히 들어갔을 때가 10t니까 요 칸을 총 몇 칸 쓰는 겁니까 지금? 이 칸수를 우리가 총 10칸을 지금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보시면요. 이 10칸을 다 쓰고 나서 우리가 지금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나올 때도 또 t만큼 걸렸단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10칸을 그대로 쓰려면, 자, 그럼 우리가 이 10칸 되면 한번 조금 쉽게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 20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반지름을 20이라 두고요. 22대를 우리 반지름이
2짜리 내가, 그러니까 지름이 2짜리 내가, 즉 지름이 20하고 지름이 2짜리 내가 보면 되겠죠. 2짜리가 지나갔다 쳐봅시다. 그러면 이 2짜리가 처음에 들어갔다 이렇게 싹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내가 총 10칸을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됐죠? 그럼 이렇게 10칸을 먹고 나서 또 나올 때도 또 한 칸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됐죠? 그렇게 해서 얘가 지금 몇 T가 되는 거예요? 지금 총 11T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게 완전히 들어가고 나면 여기서 그럼 선생님 그러면요 답이 0.99가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반지름이 10배니까 100분의 1 해가지고 0.99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요? 자, 여기서 우리 무서운 게 있죠. 얘가 완전히 다 들어가고 나면서 바로 시작될 때 이미 벌써 한 칸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은 10칸이 아니고 9T만큼 즉 9칸밖에 남은 칸수가 없습니다. 아, 왜냐면 얘가 다 들어가는 순간 하나를 먹어버리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즉 앞에 T는 그대로 지금 여기 포함되는 T예요. 그래서 9T만큼으로 생각하셔야 돼서 이게 0.990이 될 수가 없습니다. 0.990이 되려면 여기 지금 남은 칸수가 10T여야 돼서 만약에 얘가 되려면 11T여야지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이거 여러분 한번 천천히 한번 더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니은 중심별의 시선 속도는 1T가 10T로 그렇다면 어때요? 이 지금 식현상이 생기려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 그래프 항상 기억하시죠? 행성이 중심별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식현상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행성은 점점 청색편이 계속 지금 진행되는 건데 중심별은 어때요? 지금 점점 반대니까 적색편이 되는 거겠다. 그쵸? 그런데 우리 10T는 한창 지금 진행된 요 중간이란 말이에요. 얘는 우리가 보통 시선속도 0으로 두는 거죠. 그래서 10T를 시선속도 0으로 뒀을 때는 일단 1T가 당연히 어때요? 적색편이라기 때문에 당연히 더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됐죠?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준 파장이 같은 중심별의 흡수선에 대해 1T의 관측 파장하고 19T 보셔야 되는데 자, 19T는 어때요? 지금 1T하고 19T를 보시면요. 이 중심 파장이 같을 때 지금 1T는 들어오는 관점이니까 중심별이 1T일 때는 적색 편의가 나타나니까 파장이 어때요? 커지는 건데 19T는 지금 다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심별이 즉 행성이 멀어지니까 중심별은 가까워지는 거죠. 얘는 바로 19T일 때는 청색 편이에요. 즉 파장이 더 어떻다? 작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1T일 때는 파장이 더 길다가 맞는 말이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이 문제 기출학습 한번 해보시고 한번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와, 여러분들 이 방사성 동위원소 이 반감기 문제로 이렇게 킬러 문제를 만들어 내버렸습니다. 됐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 문제가 오히려 다른 킬러보다 조금 더 쉽게 풀만해요. 여러분들이 좀 쫄아서 더 그럴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방사성 원소 X와 Y에 이제 X의 처음 확량분의 X의 자원수 함량, Y의 처음 확량분의 Y의 자원수 함량인데, 자, 보세요. X의 처음 확량분의 자원수 함량, 우리가 이 모원소가 예를 들어서 지금 2가 있다 쳤을 때 자원소가 반감기 한 번 지나면 자원소 1 생긴다. 그쵸? 모원소도 1 생기고요. 그래서 얘는 지금 반감기 한 번 지난 거예요. 0.5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는요. Y의 처음 함량이 지금 0.25로 뒀으니까 4로 뒀을 때 자원소가 1만큼만 생긴 거네요. 그쵸? 그러면 원래 지금 우리 똑같은 거죠. 이거 반감기 생각했을 때 맞잖아요. 이 자원소가 원래 지금 이만큼 생겨야지 반감기 한 번, 그러니까 반감기 한 번 지난 건데 이 반감기 한 번보다 지금 어떤 거예요? 지금 덜 지난 거다. 그쵸?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반감이 정확하게 절반 지났는지 이걸 보셔야 되는데 우리 이 그래프 기억하시죠? 반감기 그래프를 요즘은 이제 그래프를 다 알고 있다 생각해서 그래프를 안 줍니다. 그러면 그래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반감기는 이 반비례 그래프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절반까지 줄여야 처음에 급격하게 제가 줄어든다 했죠. 처음에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절반이 줄어드는 시기는 실제 이 반감기보다 더 짧은 시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정확하게 이 지금 들어가는 시기가 짧은 시기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두면 좋을까요? 이거를 지금 이 함량을 지금 보셨을 때 2분의 1보다 선생님 그럼 2분의 1보다 짧다 이렇게 하면 조금 애매하니까 그냥 저는 3분의 1로 더 버릴래요. 좀 판단하기 쉬운 숫자를 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반감기는 y가 x의 2배보다 어때요? 3분의 1만큼 했을 때 된 거니까 얘가 실은 3배만큼 지나줘야 되는 거거든요. 일정 생각하면요. 그쵸? 일단 그럼 2배보다는 당연히 더 길게 되겠다. 그쵸? 그래서 기억이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이제 P랑 Q를 배정하셔야 되는데, 자, P와 Q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 함량은 50%와 12.5%예요. 자, 그죠? 그럼 P는 반감기 몇 번 지났다? 지금? 한 번 지난 거고요. 됐죠?
자, Q는요, 천천히 적어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Q는 반감기 3번 지난 거네요. 됐습니까? 자, 근데 연령은 어때요? 지금 절대 연령은 P가 Q에,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P가 Q에 3분의 2배보다 크단 말은, 자, 3P가 2Q이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만족하게끔, 지워져 버렸어요. 이 조건과 이 두 조건을 만족하게끔 뭘 설정해주면 됩니까? X와 Y의 반감기를 배치해주면 되는 겁니다. P랑 Q. 다 그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그럼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자, 지금 제가 아까 어떻게 했어요? 좀 쉽게 생각한다 했잖아요. 즉, Y의 반감기를 3억으로 두고요. X의 반감기를 1억으로 둘게요. 자, 그러면, 자,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지금 P를 만약에 Y로 두면 P는 몇 억이에요? 지금 그러면요. 3P니까 9억이겠다. 그쵸? 두 번 지났으니까요. 그 다음에 EQ는 2억입니다. 이거는 지금 성립하나요? 네, 성립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그럼 반대로 둬볼까요? Y가 3억. 지금 EQ가 그럼 얘가 6억이 되고요. X 1억이니까 3억이 되네요. 얘는 성립하지 않는 거네요. 즉, 정답은 누구예요? 이 친구다. 그쵸? 됐습니까? 아, 그래서 지금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바로 P가 Y를 포함하고 Q가 X를 포함한다로 정해지게 됐습니다. 됐죠? 그래서 니은이 바로 틀린 말이 됐고요. 자, 마지막 디귿 문제. 여러분들 이 디귿 문제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자, 현재로부터 X의 반감기가 1에 지났단 말인데요. 선생님, 그러면 지금 Y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럼 보세요. 현재는 지금, 어때요? Y의 자원수 함량이 지금 몇이 있다는 거죠? 현재 지금, 보세요. 현재 지금 P는 반감기 한 번 지났단 말이에요. 그쵸? 자, B는 반감기 한 번 지났기 때문에 Y는 현재 0.5만큼 있어요. 자원수 함량이. 그쵸? 즉, 그러면 모원선을 1로 두면요. 모원선은, 그러니까 처음 함량 1로 둘게요. 그럼 처음 함량 1분의 0.5. 지금 현재는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에서 지금 똑같이 만약에 X의 반감기 1해졌단 말은 지금 얼만큼 지난 거예요? 1억만큼은 지났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그래프를 준 이유가 있겠죠. 이 그래프 이제 써먹는 겁니다. 자, X가 한 번 지나는 거랑 마찬가지일 때 Y는 지금 몇만큼까지인 거예요? 여기에서 해당한 거에 4분의 1만큼 지금 자원소가 생겨났다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자원소가 0.5만큼 있는데 이 0.5의 4분의 1만큼 자원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몇만큼 생긴 거죠? 0.125만큼 생겼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가 반감기 한 번 더 지나면 y는 0.5에다가 0.125를 더해 주셔서 0.62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정답은 5번입니다. 됐죠? 자, 이 문제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해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한번 천천히 멈춰서 한번 다시 풀어보시면 되고, 또 모르셨던 문제들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